메인 이슈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요새 이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들이 나와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난리가 났죠. 막 신났어. 아니 사실은요, 여론조사야 지금 선거 앞두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와. 그런데 난 진짜로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는 매일 기사를 보잖아요. 기사만 보잖아, 기사만. 우린 기사만 봐요, 기사만. 뭐 일가가 없어, 저는요. 저는 뭐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요새는. 그냥 하루 종일 기사만 보는 거야. 기사 보고, 하루 종일 그냥 방송 듣고, 막 그래, 지금. 딴 것도 안 해, 그냥.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한번 나오면, 야, 정말 무서울 만큼 기사들이 막 쏟아져. 무서울 만큼.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언론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언론이. 지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하는 게 없다. 너무 못한다. 이재명이 도대체 존재감이 없다.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하는 게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도 발표를 많이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되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도 많이 하고 막 그래. 근데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하면 뭐해. 언론에서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페이퍼 언론은 그나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아. 그리고 인터넷도 당연히 뭐 언론들이 보도 안 하더라도 우리 대한 언론들, 유튜버들 아니면 그 개인들이 워낙 활동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송이야, 방송. TV 방송. 방송은 너무 심해요, 진짜. 방송은 진짜 TV로 보는 방송 있잖아요. TV로. 인터넷 말고. 그냥 인터넷 방송 포함해갖고. 컴퓨터로 말고 TV로 보는 IPTV 다 포함해가지고 방송은 진짜 한동훈 유튜버야, 유튜버 다. 한동훈에 다 개인 SNS야, 지금. 너무 심해. 응? 아니, MBC 정도 제외하고는 진짜 뭐, 종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나오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진짜, 세뇌를 막, 세뇌를. 한동훈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이재명 엉망이다. 민주당 엉망이다. 민주당 공천파동 개판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잘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중진들이 지금 선당구사 하고 있다. 막 그런 내용을 그냥 24시간 내보내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은 못하고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막 민주당 위기론. 민주당 위기다. 선거 지금 위태롭다. 막 그래. 국민의힘 잘하고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 민주당이 위기구나.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이길 수도 있겠구나. 막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언론 상황이 기가 막혀 진짜. 근데 특히 요번에 여론조사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이거를 다뤘던데, 요번에 CBS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테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근데 이까지가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뭐 KSOI가 대단한 것도 아니야, 여기가.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여론조사도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이거는 무슨 여론조사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번에 보면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0.2. 몇 프로 차입니까? 7% 차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어. 개혁신당이 6.6. 근데 이상하게 여론조사마다 개혁신당이 한 6%에서 한 7%는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율 대박. 긍정평가 44. 아니
윤석열 지지율이 4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44, 40대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대박.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을 비교했어. 이재명에 대해서는 긍정이 38, 부정이 56. 이재명 못하고 있대. 한동훈은요? 한동훈은 긍정이 53. 대박. 53이야, 긍정이요. 한동훈 너무 잘하고 있대. 한동훈 뭐하고 있는데? 응? 여러분, 한동훈이 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대. 이번에 총선 성격. 총선을 치르면 이거 정부를 견제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냐? 보니까 대박.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더 높아. 아주 작은 차지만 더 높아. 지금까지 이런 조사는 없었어요. 난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니, 나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지금 아무리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고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다고 치더라도 어떤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 관련해가지고 정권 심판으로 나오면은 이거 여기서는 누가 봐도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정권 심판론 이거 피해가려고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고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으로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은 엄청나게 지금 이런 이 사람들의 바램, 이 분노가 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정권 심판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힘을 쏟아낸다가 더 높아. 아니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어디 찍을 거냐? 국민의힘 찍겠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다음 총선 때 어디 찍을 거냐 했을 때 격차가 더 커요. 더 커. 9%. 대박 아닙니까? 비례정당 어디 찍을 거냐? 국민의힘 찍겠다. 43. 민주당 30.3. 그리고 이 조사에서 하나 뭐 했냐?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거 어떠냐? 물어보니까 적절하지 않다. 63.1. 적절하다. 29.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보수층에서 자꾸 방송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조국을 엄청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아, 저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총선에 나와? 어떻게 닭을 만들어? 막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조국을 엄청나게 악마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뭐 조국이 뒤에 있는 리셋코리아가 문제가 있다. 리셋코리아가 뭐 홍석현하고도 연결이 있기도 하다. 또 이 조국 뒤에 뭐 양정철이 있다. 뭐 김어준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이 뭐 지금 뭐 이 친문들하고 연관이 있다. 뭐 다 그러는데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국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악마화하고 있어 지금. 와, 페이스북 보면 놀랐다니까요.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저는 친구라든가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보진영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조국을 막 악마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필요가 있나? 아니, 지역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례는 더군다나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열리는 민주당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악마화할 수 있나? 조국을 완전히 원수같이 해, 원수같이. 왜 이렇게 원수같이 하지? 아, 커바데스님이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하시라고 하네요. 아, 예. 제가 좀 흥분했나요? 좀 마음을 차분히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럴 필요까지 있나?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이가 아니고 난 저 당 나오면 지지할 거야. 지지하지 않을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무슨 윤석열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야, 4년 전에 열린민주당 나왔을 때 열린민주당 엄청나게 악마화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그때처럼 막 하는 것 같아.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번 조사를 보면요, 야 이게 진짜 그냥 일반적인 조사 맞나? 이 결과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제가 우리 카톡에 여론조사 결과 그 PDF 올려놨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요번에 여론조사 한 대상들이죠. 대상들에 대한 그 성향 분석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뭐냐면 전화해가지고 조사 완료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번 여론조사를 몇 명 했냐면 1,007명 했거든요. 1,007명을 했는데 전화는 1,007명보다 더 많이 하지. 근데 딱 받아가지고 통화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그 중에 중도하고 밝힐 수 없으면 빼고 보수와 진보만 보자. 보수와 진보만.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분명한 거죠. 이 보수는 보통 국민의힘 지지자이고 진보는 민주당 지지자의 근거가 많죠. 중도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스스로를 중도라고 자리매김한 사람이고 제일 규모가 커. 그런데 중도하고 밝힐 수 없으면 빼고 보수와 진보만 딱 비교를 하면은 원래 보수와 진보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50대 50이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보수가 291, 진보가 205명이에요. 이거를 100분율로 따지면요 59대 41이에요. 계산하면 59대 41. 그러니까 이 조사는 50대 50으로 조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와 진보를 59대 41로 두고 조사를 한 거예요. 18%의 격차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KSOI가 여론을 조작하려고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볼 때 이 표집된 집단이 성향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들이 과표집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보수가 과표집되면은 항상 이렇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 요번 조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 나온 조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이죠.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민주당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신문이잖아요. 그 신문에서 요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까 KSOI하고 언제 했냐면 2월 14일 날, 2월 15일 날. KSOI는 2월 15일, 16일이었고 경제신문은 14일, 15일. 그런데 여기는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도 보수가 굉장히 과표집됐어요. 보수 323, 진보 258이죠. 이거를 100분율로 하면요 56대 44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격차가 12%. 아까보다는 좀 작죠. 아까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봤던 KSOI 너무 격차가 컸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진보 보수가 291대 205잖아. 이게 59대 41이에요. 이게 더 격차가 큰 거야.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 격차가 18% 차가 나요. 18% 차가. 그러니까 격차를 크게 하고 한 건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두 번째 조사 있죠. 이건 격차가 12%좀 줄었지요. 보수와 진보 간의 이 과표집 격차가 조금 줄었어. 12%.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우선 국정 지지율 윤석열 긍정 34, 30대 중반이에요. 40 못 넘지. 어떻게 넘어?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7, 6% 앞서요. 6% 앞선다고. 지금 이 조사도 여러분 이 조사도
민주당한테, 진보한테 더 과표집된 게 아니에요. 보수가 12% 과표집된 건데 민주당이 6% 앞서. 6% 앞서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꽃이 아니야. 한국경제가 한 거라고요. 정권 견제론과 국정 안정론. 아까 말했죠. 지금 정권 심판 그 분위기가 있는데 정권 심판이 맞냐? 국정 안전이 맞냐 했을 때 정권 견제가 51, 국정 안정이 42예요. 42. 51, 42. 보수가 과표집 됐는데. 그럼 이걸 비교해 보면 아까 KSOI가 얼마나 엉망인지가 딱 보이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앞에 있던 KSOI하고 공통된 건 뭐냐? 한동훈이 인기가 많아요. 한동훈 긍정 46, 부정 46. 근데 이재명은 긍정이 39, 부정이 56. 이것도 보수가 과표집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보수가 과표집 18% 차가 보수가 더 많이 과표집된 KSOI에서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앞서는 거였죠.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 45% 나오고 막 그랬어. 그런데 18%에서 6% 떨어져가지고 보수가 12% 앞서는 거 따지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7% 앞서요. 정권 심판이 9% 10% 앞선다고. 그러면 만약에 진보와 보수가 대등하게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보면은 마치 지금 언론 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완전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사가. 더군다나 오늘 여론조사 꽃 결과가 나왔죠. 근데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분 여론조사 그 결과 내용 정확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자료 올리거든요. 자료 올리는데 여론조사 꽃은 자료 결과물을 올릴 때도 있고 아니면 설문지만 올릴 때가 있어. 근데 오늘은 결과물을 올리지 않고 설문지만 올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그 세부 내용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사들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왔어요. 여론조사 꽃이 오늘 발표한 내용 보십시오. 윤석열 잘하고 있다 38.8, 못하고 있다 60, 잘하고 있다 38이래요. 38. 오히려 한국경제보다 높아. 아까 한국경제는 몇이었어? 34였죠. 근데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꽃이 더 높아. 38. 정당 지지율 보면은 49.8 대 36.3, 12% 차. 민주당이 12%차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습니다. 밑에 거 뭐냐면 비례정당 나왔을 때 어디 찍을래 했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해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7.2. 개혁신당은 거의 어디를 나오나 거의 비슷해. 정말 6%에서 7%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개혁신당이 6%에서 7% 나오면은 의석수가 몇 석이냐면 한 4석 정도. 4석. 아주 많으면 5석. 5석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한 의석수 5개 정도? 아주 많으면 5개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깨야 되는 거야, 이준석이요. 5개 가지고 뭘 나눠 먹겠어. 안 그래요? 지금 최고위원들만 봐도 지금 당이 4개가 합쳐졌는데 4개 합쳐진 당에 지금 세금수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당에 하나씩만 줘도 이준석은 자기 사람 한 명밖에 못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의석수가 막 15개 막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의석수 많아봤자 5개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그러니까 지금 당을 깨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야,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 봤을 때 그 이낙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온 것 같진 않거든. 지가 봤을 때. 이거 다 자기 거지. 근데 비례의석을 왜 나눠가죠? 나눠가기 싫지. 놀라운 건 뭐냐? 조국신당. 야, 조국신당이 13.6.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근데 물론 이게 오늘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선거가 한 2달 남지 않았을까? 2달? 거의 2달? 2달은 아니, 한 2달은 아니고 한 50일 남았지요?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신당이 13% 나 13%. 13%면은 이거는 대단하죠. 13%면은 우선 인재 영입이 돼요. 인재 영입이. 인재 영입이. 아직 조국 신당 인재 영입 시작 안 했잖아요. 근데 13%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인재 영입이 당연히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지지율이 3%, 5% 나온다. 그럼 안 되죠. 근데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는 한 번 나온 것만으로도 지금 아마 여기저기서 뭐야? 막 그런 분위기 날 거예요. 특히 진보 지정에서. 그래서 요번에 조국 신당이 중요한 거는 저는 조국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인재 영입이죠. 인재 영입. 오늘 조국 장관 보니까 그 MBC 뉴스하이킹 나와갖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한동훈 딸 이야기 막 하더라고. 잘하는 겁니다. 막 점잖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민주당에서 말하지 않는 것. 이제 민주당은 막 뭐 말할 때 힘들어. 자꾸 중도 눈치 보고 또 계속 무슨 김건희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한동훈 딸 얘기 이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거의 방송에서 아무도 안 하거든요. 거의. 근데 조국이 그 얘기를 해주면 기사가 나오잖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는 정말 아주 강하게 세게 한동훈을 좀 물고 늘어져야 돼요. 한동훈이 조국이 나오면 한동훈이 또 조국 막 얘기를 해. 조국 너가 운동권 맞아?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조국이 또 이거 갖고 야 운동권이라는 거 뭔지 독립운동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그런 운동권은 좋은 거야 얘기하면서 본인이 운동권 민주화운동 관련해 갖고 했던 자료를 공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한동훈이 이재명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조국이 옆에서 야 너는 이재명이 아니고 나랑 싸워야지 해서 이 한동훈을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조국 장관과 한동훈으로 붙어야 돼요. 법무장관 대 법무장관. 검찰 대 또 검찰의 가장 피해자였던 검찰개혁의 주도자였던 이 조국.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이 지금 분위기는 원래 이재명은 윤석열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윤석열을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과 딱 사람들 머릿속에 윤석열 하면 이재명 하면 윤석열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저것들의 전략은 뭐냐? 한동훈과 이재명을 붙이는 거거든. 그래갖고 계속 한동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계속 이재명 얘기. 그래서 마치 요번 선거가 이재명 대 한동훈 싸움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으려면은 참 민주당 안에서 한동훈 그냥 무시한다고 끊어지지 않거든요. 한동훈이 계속 집요하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싸움을 거니까 이 지저분한 새끼. 근데 좋은 게 뭐냐? 조국이 나와가지고 점잖지 않게 한동훈을 계속 물고 떨어지는 거지. 야, 너 네 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너 핸드폰 까. 비밀번호 공개해. 너 검언 주차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를 조국이 계속 말해줘갖고 말해주면 또 한동훈 이 새끼가 조국 장관 말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론들이 한동훈과 조국의 싸움으로 기사가 나오거든.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구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한동훈 상대는 이재명이 아니고 조국이다. 그래서 한동훈은 조국 장관이 딱 마크해가지고 이렇게 싸워주는 거. 이거는 민주당한테도 진보 진영한테도 총선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힘들다느니 뭐 도움이 안 된다느니 선거를 망치려고 그러느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단편적인 거야.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그냥 친명 그 이분 구조로 있어가지고 친문이 뭐 하면 친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아.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금 더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요새 방송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왕성히 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검찰개혁 얘기하고 본인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왼쪽에서 정말 정의당을 대신할 수 있는 오늘 방송에서 말했거든요.
조국 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거야. 그건 아주 좋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아, 정의당, 진보당 지금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야, 저것들은 진짜 진보당 요새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보당이 좀 잘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진짜 민주당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 저것들은 진짜 문제가 많구나. 아니, 자기들한테 의석수를 14개, 15개를 할당해야 될래. 이게 말이 돼? 집 가진 것들이 지역구 나가갖고 자기 실력으로 한 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석수를 달라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야? 오히려 정의당은 괜찮아. 아마 민주당이 정의당은 좋을 거예요. 정의당이 요번에 민주당하고 비례연합 안 하기로 했잖아요. 대신 지역구는 같이 할게 그랬죠. 아마 그게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였어. 시나리오. 민주당은 사실은 정의당 들어오면 비례해서 정의당한테 의석수를 배분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 싫지. 의석수를 몇 개를 줘야 되는데 싫지. 부담되지. 정의당이 자기들 스스로 비례 같이 안 할래.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멍청한 새끼들. 아유. 그러니까 녹색당 눈치 보느라고 그게 안 하는 건데 이게 정의당이 망하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인 거고 멍청한 결정인 거고. 근데 또 정의당이 지역구는 같이 하지. 사실 민주당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 잘하면 좋죠, 뭐. 근데 또 이 와중에 심상정은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뭐 연합하는데 우리 고향 갑은 놓지 말으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심상정에 아, 이제는 정말 진보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 개인만을 위해서 정치하는구나. 심상정은 정치를 그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 조국 신당이 잘 되면 좋겠고 특히 요번에 이 뭡니까 그 멤버들 비례 그 영입 인사들을 잘 뽑아야 돼. 잘 진짜로 잘 뽑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요새 방송 보니까 나오던데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굽니까 그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 괜찮지요. 이성근 지검장도 괜찮고 혹은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좋고 뭐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야 할 리가 없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서지현 검사도 괜찮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검사가 돼버리네. 아 이게 참 아이러니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당을 딱 만들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박해받은 사람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좀 시도했던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또 다 검사가 될 수 있어. 아, 그럼 이것도 참 고민이긴 해요. 실제로. 고민이긴 하지만 뭐 이성윤, 박은정, 서지현 검사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래서 딱 성격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재 영입을 잘 하면은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지율이 10%대, 10%, 13%대만 유지하면요 대박이죠. 이게 낮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전 그래서 조국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수 과표집 여론조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과표집된 게 많다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위기가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론조사 중에 보수가 12%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난 이거 보고 난 이게 제일 무서워. 뭐냐면 국정 안정론, 국정 견제론 있죠. 그럼 보면은 야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1이에요. 좋은 거죠. 야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1이에요. 51.
9% 앞서.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거 한국경제가 한 건데 보수가 11% 과표집된 건데 지금 야당 견제해야 된다가 51%나 돼. 아니 이 정권 견제해야 된다가 51%나 돼. 좋지요. 근데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건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봐야 되는데 서울이 똑같아. 정권 견제와 국정 안전이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서울도 경기도만큼 격차가 벌어져야 돼요. 서울. 민주당이 요번에 아까 질문하셨는데 요번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 문제 있냐 없냐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어디에 달린 거냐? 수도권. 수도권이 전체 의석의 반이거든요. 수도권이 엄청 큰 건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싹쓸이를 해야 돼요. 싹쓸이.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석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과반 없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의심하지 않아요. 과반. 지금 막 사실은 너무 징징거리면서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과반된다. 민주당 120석이다. 막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전 민주당이 과반 없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문제야. 지금 뭐 한참 공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는 거지. 공천 다 끝나버리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끝나요.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묻혀서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4월까지 가진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공천 문제는 뭐 국민의힘은 없나? 국민의힘은 이제 곧 영남 이제 공천 시작하면은 여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서울 분위기가 아무리 보수가 과표집다고 하더라도 서울 분위기가 실제로 이래 비등비등해 이러면 안 돼요. 위에 전체는 42대 51인데 서울이 40대 47.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민주당이 10% 이상을 앞서야 돼. 이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기도는 앞서거든요. 경기도는 민주당이 아주 우세거든. 근데 원래 난 이상한 게 경기도만큼 서울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하고 서울이 너무 달라. 인천은 한 이 정도 나요 원래. 근데 나는 이상해. 서울이 이렇게 됐으면은 경기도도 좀 맞추던가. 근데 경기도는 폭이 큰데 지금 격차가 큰데 서울은 격차가 없다는 게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서울이 그만큼 지금 정말 변했다는 건가? 그래서 앞으로 나온 조사들 중에서 앞으로 봐야 될 거. 앞으로 여론조사 나오면은 보수가 얼마나 과표집됐는지를 한번 보고 또 하나 수도권. 다른 지역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차이가 많이 안 나 어차피. 결정적인 거는 수도권이야. 수도권 어차피. 수도권에서 어떤지를 봐야 돼요. 수도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민주당이 수도권, 특히 서울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린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뵙겠는데 그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만 하자면 우리 선호스님의 한방차 여기에 30가지의 약재로 만든 한방차입니다. 티백이고요. 20개 들어있고 하나의 티백이 한 3리터까지 우러나오는 정말 좋은 한방차입니다. 여러분 010-4830-3082로 문자 주문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선엽스님의 한방차 이렇게 검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사물이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아들 부끄럽습니다. 우리 송몽 이사장님께서 또 슈퍼챗을 조국도 사물이 보는 듯 조국이여 조국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 제가 혹시 방송하면서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좀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